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코인 시장이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시장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잘 올라가려던 코인이 살짝 추락을 하는가 했는데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 보내드리고 나서도 마운트 곡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막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은 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그 바람에 시장이 패닉을 했는데 어제 30억 달러 가까이 있던 그 지갑인데 지금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마운트 곡스 다른 지갑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운트 곡스 여러 개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합치면 97억 달러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이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입니다. 대략 2012년, 13년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험적인 선택을 하던 사람들인데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피해 보상이 왔다고 해서 이걸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비트코인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를 통한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물량이 하락장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울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힘이 빠져가는 시장에 이 많은 물량이 던져지면 뭐 거의 확인사살급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물량쯤은 블랙록이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TX 피해 보상으로 나가는 현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정도랑은 충분히 맞춰질 수 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1억 200만 달러, 피델리티 3,400만 달러, 그리고 쭉 가서 그레이스케일 1억 500만 달러 유출. 이건 블랙록이 카바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4,500만 달러 순유입으로 마감합니다. 자, 전반적인 추세가 그레이스케일은 유출, 블랙록은 유입이죠. 그래서 결국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역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의 아이비트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트코인 ETF 추가, 수입 및 채권 자금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합니다. 이 자금은 374억 달러 규모의 펀드입니다. 어느 정도를 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비트코인 ETF 88,000주 350만 달러. 이건 뭐 너무 소량이죠. 간만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담아보고 그리고 이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셀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4천만 달러.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주식이 32% 떡상을 해버립니다.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건 전략적인 움직임이고 마이클 셀러가 추진하던 공정회계 법안 때문에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전체 퍼블릭 회사 상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1.5%입니다. 이 1.5%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도 포함입니다. 다른 상장 기업들도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포모가 올 수 있겠죠? 이 친구보다는 먼저 가야 될 테니까. 자, 이제는 SEC,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있는 SEC. 이 SEC에게 판사가 부채 상자 사건, 부채 상자라면 데트박스 기억하시죠? 데트박스 상자 사건을 기각하고 SEC에게 18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거 벌금입니다. 벌금. 괘씸죄를 적용해서 SEC가 가짜 정보를 가지고 데트박스를 거의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돈 들고 해외로 튀려고 하니까 자금 다 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데트박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SEC가 뻥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괘씸한 놈들하고 그동안 데트박스가 지출했던 모든 변호사 비용 그리고 모든 수수료 너희들 다 내놔.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고요. 모든 변호사 비용과 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쉘비 판사는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요청한 모든 비용이
$649 수수료 하나 달랑 제외하고 모든 게 적절한 요구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이게 아주 상징적일 텐데 게리 겐슬러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코가 납작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판결에도 똑같은 적용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토레스 판사 어떤 판결을 내려줄까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 SAB 1221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아닙니다. 6월 3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감일이. 의회에서 제출하고 나서 10일 안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제출한 게 아니고 5월 23일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영상을 후원하신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오리진 프로토콜, NFT 플랫폼 서비스로 잘 알려진 프로젝트인데요. 이제는 이더리움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를 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진의 코인은 OGN,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ARM, 자동 교환 관리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스테이크드 이더 같은 유동성 이더리움을 받게 됩니다. 1대1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크드 이더를 이더리움과 다시 변환하는 방법. 첫 번째, 이 스테이킹된 이더를 갖다 주고 스테이킹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 1대1의 가치로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장점, 1대1로 돌려받는다. 단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방법, 기다릴 필요 없이 유니스와프 같은 덱스에 가서 이 스테이크드 이더를 진짜 이더리움과 맞바꾸는 겁니다. 장점, 바로 변환이 가능하다. 단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 ARM에서 그런 단점들을 해결해 줍니다. 일단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 변환. 실시간 변환하게 되면 일반적인 덱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이 모자라서 슬립 배지가 올라가고 받게 되는 이더리움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ARM에서는 슬립 배지 없이 1대1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유니스왑과 오리진에서의 비교입니다. 50개일 때, 100개일 때, 500개일 때, 1000개일 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ARM은 제로 슬립 배지, 저렴한 수수료, 1인치와 카우스왑과의 연동.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 많은 체인과 연계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자체 유동성을 주입해서 실시간 변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리진은 이더리움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좋은 모습 기대해 봅니다. 오리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암호화폐 군대의 수장을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35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보좌관들에게 물었는데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데이빗 베일리 보좌관, 이 사람이 보좌관으로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35조 부채.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를 내야 됩니다. 미국이. 심각한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암호화폐 산업을 키워야 되겠죠.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 지출을 좀 줄이고 국가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좀 장만하고 백업을 해준다면, 달러를 백업을 해준다면 미국에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비트코인 들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를 테니까. 자,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의 33%가 후보자의 무게를 측정할 것을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뷰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그 관점에 따라 후보자에게 표를 줄 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트럼프가 요즘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과 프리딕티드,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폴리마켓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을 56%, 그리고 조 바이든은 37%, 미셸 오바마 3%,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2%, 카말라 해리스 1%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거래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래소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사기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건요 하고 본인들이 쓰고 계시는 거래소를 막 올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inmarketcap.com 여기에 가신 다음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누르시고 익스체인지, 스팟 누르시면 현물 거래소 리스트가 나옵니다. 1위는 바이낸스, 2위는 코인베이스. 그런데 coinmarketcap.com을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1등 거래소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9.9, 10점 만점에 9.9. 코인베이스가 2등 8.2, 3등 바이빗, OKX, 업비트가 당당 5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 크라켄, 쿠코인, 게이트IO, HTX, 그리고 빗피닉스, MEXC, 비트겟, 비트스탬프,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여러 나라들 재미니 거래소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고 안전한 거래소는 아닙니다. 완전 사기만 아닐 뿐이다.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죠? 안전한 거래소는 없습니다. 안전한 거래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죠. 미국의 2등 거래소도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거래소에는 거래할 코인만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물 거래소는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 리스트에 있어야 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가 이 리스트에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ETF를 통한 자금의 흐름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희망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